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수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5,360선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개장 직후에는요,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급등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춤거리는 듯 하다가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완성차, 2차 전지 그리고 원전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시세가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다만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유가증권 시장과 다르게 코스닥은 이렇다 할 힘이 있는 수급이 부재한 가운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에서 빠진 수급이 완성차라던가 원전 쪽으로 좀 이렇게 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A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생성형 AI에게 에너지 인프라를 좀 표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더니 여러 가지 에너지 인프라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원전도 있고요. 태양광과 전력 설비 그리고 풍력, ESS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전이 오늘 시세가 가장 좋은데요. 원전이 왜 이렇게 강한지 다음 장을 통해 알아보시죠. 한미 외교장관이 긴밀 협력에 대한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 옆쪽에 있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 3일 워싱턴 DC에서 비공개로 약 1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담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원전을 민간 원전으로 표현을 했고 핵 추진 잠수함과 조선 부분 그리고 대미 투자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각각의 사안이 단일 사안이 아니고요. 패키지 협력 구조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 일본의 투자와 비교하면서 압박적인 그 카드를 내밀었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원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전 기업들이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회담은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이어 경주까지 해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었는데 이에 대한 후속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의 외교 통상 협의가 이제는 단순히 의지를 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행 단계로 진입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다음 장을 통해서도 이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요, 왜 원전과 관련해서 한국을 찾고 있을까요? 미국 정부가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그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고요. 지속적으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AI 시장이 점점 더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에 대한 필요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지금 케어할 수 있는 게 원전이라는 시각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미국에서는 현재 디벨로퍼와 EPC 운영과 관련된 원전 밸류체인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고 하고 파트너 국가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벨로퍼는 원전을 지을 때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PD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EPC 같은 경우에는 설계, 조달, 시공까지 할 수 있는 시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밸류체인이 붕괴가 된 것인데요. 이와 함께 대형 원전과 관련돼서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들이 건설을 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합니다. 대표적으로 보글 3, 4호기를 실패했었던 일이 유틸리티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 같은데요. 보글 3,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조지아주에 2016년에 완공하기 위해 건설을 시작했던 원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연이 되면서 24년쯤에 지금 짓게 됐고요. 결국에는 시공비가 한 2.5배가량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화산과 관련된 절차 신청까지, 보호 신청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됐었고요. 그러한 사태들을 보게 되면서 미국 유틸리티 기업들은 이렇게 큰 원전 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에 대해 살짝 겁을 먹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형 원전에 대한 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납기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
것을 조금은 무서워하는 게 지금 미국 유틸리티 기업들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강점이 빠르게 그리고 약속한 시간 내에 납기를 완료하는 게 가장 큰 강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금 계속해서 원전 관련된 계약 체계로 엮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강점은 대표적으로 설계와 조달, 시공, 거기에다가 운영까지 EPC의 전 주기를 만들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코리아 대한민국에 미국 측에서는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단순히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프로젝트의 실행이 가능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요,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한국에서 팀 코리아가 EPC를 맡게 되고 일본이 돈을 내는 구조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요. 2050년까지 원전 도입 계획을 가진 국가들의 시장 규모를 보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원전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체코 두코바니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수주 금액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전력의 역할이 재정립될 수 있다는 것에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전력, 우리나라 팀코리아가 수주를 땄을 때 한번 제동을 걸었던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나라 관계에서 원전과 관련된 협력이 공고하게 된다면 이번의 역할 또한 다시금 정립될 수밖에 없고 이게 우리나라의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수혜 밸류체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EPC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한국전력,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개정 전망이 지금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돼서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전력의 역할이 재정립되게 된다면 수혜 지역이 단순히 미국을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게 되고요. 유럽이 지금 10개국 이상이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협력국가 대응할 만한 그러한 나라의 기업들이 몇 없다는 것이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이 동반적으로 진출이 가능한 시장은요, 2050년까지 무려 7천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조금의 파이를 우리나라가 갖게 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간밤에 젠슨항도 언급을 했습니다. 에너지 혁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AI 투자가 결국에는 전력망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전력망 투자를 좀 계속해야 된다는 거고 인프라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시장에 대한 힌트를 또 얻을 수가 있겠죠. 원전과 관련해서 는 지금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세계적으로도 힘을 쏟고 있는 게 24시간 동안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의 기초 체력으로 단단하게 밑받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또 주목이 받는 게 태양광인데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 젠슨항이 직접적으로 원전과 태양광을 거론을 했습니다. 빠르게 증설할 수 있고 낮 시간대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ESSR 전력망 같은 경우에도 효율을 훨씬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태양광 배터리 수출 보조금에 대해서 축소와 폐지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9%가량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26년 4월에 올해 4월에 축소가 되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발 중저가 낮은 가격으로 세계 시장을 좀 지배했던 그런 게 좀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기술력 자체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의 파이를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되기 전인 4월까지는 저가 공습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AI의 확산이 반도체 기업들을 들어 올렸고요. 이게 에너지 인프라 기업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관련된 산업에 엮여 있는 종목들 가운데 아직 오르지 않거나 지금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데이컨 이렇게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오늘 5,300선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약세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국내 증시 그래도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는 5,361포인트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급등했던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5,351포인트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오전장에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현재 구간에는 약세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제약바이오주들이 빨간불을 켰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이에 따라 코스닥도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의 경우에는 1,142포인트 지나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달러당 원화 환율이 3원 이상 오르면서 1,450원 선에 다시 한번 복귀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선물 시장 모두 외국인들은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 이상 담아내고 있고요.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개인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2,9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00억 원 이상, 1,200억 원 이상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 주목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태양광과 풍력, 전선과 같은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태양광 관련해서 이 스페이스 X 이슈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앨런 머스크가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은 저비용 전력인 태양광이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 X와 XAI 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우주 데이터 센터가 부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 가운데 블룸버그에서 앨런 머스크가 중국의 태양광 업체와 접촉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종목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솔루션도 27%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 22% 강세, 대명에너지도 18%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SDN의 경우에는 9%가량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구리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핵심 광물을 비축하기 위한 프로젝트 볼트를 공식화했죠. 이에 따라 120억 달러의 자본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또 미국에서는 핵심 광물을 동맹국 간 거래하는 무역 블록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핵심 광물 관련해서 협력을 이어갔지만 아직 이 무역 블록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협정에 대한 기대감들이 불어오면서 관련주들 현재 구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 한번 체크해 보시죠. 고려아연 6%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 2%대 강세, 풍산과 이구산업도 0.7%, 0.5%가량 오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체크해 보시죠. 네, 수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특징주들 포진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까요? 네, 기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연초부터 호실적을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1월을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법인 1월 현지 판매량을 살펴보니까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55,624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2% 증가를 했고요. 기아의 경우에도 64,000대 넘게 팔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한 수준, 역대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적의 견인 포인트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히는데요. 미국 내에서 하이브리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동화, 친환경 모델의 강력한 성장세가 꼽힙니다. 여기에 또 SUV, 전체 판매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핵심 SUV인데 이러한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실적의 포인트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오늘 내놓은 리포트에서 올해 이제 2026년은 미국의 하이브리드 그리고 유럽의 전기차가 성장의 축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이쪽의 성장이 또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기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약 20만 원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 4분기 실적은 이제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기는 했습니다. 고관세 재고 판매로 인해서 약 1조 원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익률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펀더멘털이 견조한 점은 확인됐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특히나 올해 가이던스를 보수적인 환율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증액 목표를 내세웠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을 10조 2천억 원대 잡았고요. 그러면서 전년 대비 12.4% 증가할 것이라는 목표, 영업이익률도 8.3%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로봇 사업과 관련해서는 로봇 그리고 SDV,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의 경우에 수혜가 현대차와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라면서 향후 저평가 해소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기아와 관련해서는 현대차와 주가 키 맞추기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가 현재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 자동차주 흐름 함께 짚어보시죠. 현대차의 경우 2%대 강세로 오늘 반도체주 쉬어가는 가운데 시총 흐름 이끌고 있습니다. 기아의 경우에도 1% 이상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15만 6천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까지 오늘 흐름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모두 강보합권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한전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원전주가 장 초반부터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만우가 원전 협력 기대감, 프로젝트 기대감 속에 원전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간밤에 전해진 한미 외교장관의 회담 소식 속에 미국 원자력 발전소 수주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 3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장관과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자리에서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서 핵 잠수함 그리고 조선 분야의 협력을 긴밀히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전주 안에서는 한전기술의 시세가 또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70% 이상 상향하는 리포트를 오늘 제시했습니다. 운동장의 양쪽을 전부 활용할 기회다라고 했는데 투자 의견의 경우에도 홀드에서 바이로 높여 잡았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에 10만 5천 원에서 18만 5천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모 회사인 한국전력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형 원전뿐만 아니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전까지 설계 노형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현재 충분하게 경험이 있고 또 고급 인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프로젝트 수행에 핵심 역량을 갖고 있고 이익 개선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원전주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전기술이 12% 이상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14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전산업의 경우에도 21% 급등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16,260원 지나갑니다. BHI, 우진,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오늘 5에서 6%대 강한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95,800원까지 또 올라와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원전주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열어볼까요?
네, 롯데 관광개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말부터 중국에서도 춘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춘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설 연휴보다 더 길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카지노주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에는 실적 반등세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순매출의 전월 대비 증가율이 파라다이스의 경우 무려 25%나 기록했고요. 롯데관광개발도 11.3%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GKL도 0.8%대 반등세.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월 대비 증가율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업계에서는 비수기의 저점을 통과했음을 확인했다라는 분석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카지노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 제시하고 있는데 IBK에서는 업종 내 최선호주로 롯데관광개발을 꼽았습니다. 외국인 인바운드 성장에 따른 고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VIP 마케팅 강화를 통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함께 기대된다라면서 탑픽 의견을 제시했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도 1월의 카지노 실적을 리뷰하는 리포트에서 앞으로 계속 올해에 저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본격적인 성수기가 오기 전에 카지노 업종을 매수해야 한다라는 권고 의견 함께 제시했습니다. 오늘 카지노 업종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가 현재 8%대 오름세로 2만 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도 3.69% 오르고 있습니다. 25,300원 선 지나갑니다. 이 밖에 GKL, 강원랜드, 코텔까지 1에서 3%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만나봤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업종 내 실적 반등세가 뚜렷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오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 카지노 삼총사죠. 이제 GK의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세 기업 중에 이제 오늘 파라다이스의 주가 흐름이 가장 좀 돋보이는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의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좀 잘 뽑혔다라는 이제 언론 기사가 오늘 주가 흐름에 상당한 좀 원동력이 좀 되는 듯한 느낌인데요. 카지노 3사 지난해 역대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 이제 파라다이스만 하나만 띄어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한 1,500억 정도 나왔고요. 이제 영업이익은 1,727억이 이제 아직 발표를 안 했으니까 이제 추정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지나간 실적이고 올해 실적이 더 중요하죠. 올해 실적은 전망치 나온 것은 이제 파라다이스만 봤을 때는 한 영업이익 한 2천억이 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1,700억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상당한 어떤 성장률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내년 정도쯤에 이제 외국인 인바운드 관광객이 한 3천만 명 시대를 맞이를 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호텔이나 뭐 카지노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돈을 벌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호텔 같은 경우는 객실이 이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호텔을 막 여러 개 짓기 전까지는 사실 매출이 막 이렇게 늘어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호텔 객실 수는 한정돼 있는데 그 호텔을 찾는 관광객들이 수요자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호텔 가격의 방의 가격이 이제 오르죠. 우리가 이제 성수기 때 방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텔을 따로 이제 뭐 룸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이런 이제 호텔 관련주들은 그냥 관광객 수, 인바운드 관광객 수만 늘어나도 이제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증권가에서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좀 나왔습니다. 이제 증권가에서 목표가로 제시한 금액과 지금 현재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 그 차이, 우리가 보통 괴리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괴리율이 가장 큰 종목 1위가 바로 지금 카지노 관련주 중에 하나의 파라다이스라고 발표가 됐었죠. 그만큼 이제 증권가에서 어떤 팩트로 기반해서 목표가를 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가 대비 한 100%는 올라야지만 목표가가 온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굉장히 저평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춘절 얘기는 이제 앞서 앵커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이제 솔솔 좀 뉴스 플로우를 많이 타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의 니파 바이러스인데
과거에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 여행 관련주들 갖고 계셨던 분들, 호텔 관련주들 갖고 계셨던 분들 굉장히 피해가 컸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그냥 흘려 보낼 수는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도 처음에는 사실 좀 시장에서 무시를 했었죠. 근데 이게 확 이제 번지면서 전염성이 강해서. 근데 니파 바이러스 관련돼서 뉴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거의 인도에서 니파 바이러스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매년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치명률은 높은데 전염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국서적으로 발병을 하고 이제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제 이 파라다이스나 뭐 항공주나 이런 종목군들은 이런 바이러스 관련돼서 전염병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주가부터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뉴스는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뉴스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인 방한 증가 맞물리면서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적 흐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짚어봐야겠네요. 장중에 상한가까지 또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기록한 소식으로 영향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상한가를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안착하지 못하고 좀 약간 아주 강하게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느낌까지는 들진 않는데요. 선익 시스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익 시스템을 상한가로 끌어올린 재료 이제 다름 아니라 실적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4,500% 이제 4.5배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4배, 1,400%가 이제 늘어났다. 사실 뭐 주가가 뭐 상한가가 아니라 뭐 3연상을 가도 모자랄 재료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좀 약간 숨어 있는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24년도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25년도에 퀀텀 점프하는 실적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선익 시스템이 25년도에 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낼 수밖에 없느냐? 바로 BOE에서 그 OLED 증착기 수주를 하면서 이제 좋아진 건데 사실 BOE의 증착기 두 라인을 수주를 한 건 재작년입니다. 24년도인데 그게 우리가 보통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계약을 해서 이제 그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게 짧으면 9개월 그리고 어떤 이런 굉장히 비싼 장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어떤 대금을 받는 게 아니라 나눠서 받기 때문에 모두 받기까지는 계약해서 모두 받기까지 18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받다 보니까 계약은 24년도에 했는데 어떤 매출이나 어떤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하반기에 이제 이게 시장에서 이제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매출이 이제 5천억이 넘었고 영업이익이 이제 1,115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뭐 사실 7천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뭐 사실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싼데 중요한 건 이건 이제 지나간 실적이고 올해 작년에 나왔던 실적을 올해 과연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라고 선익 시스템이 BOE에서 이제 OLED 증착기를 또 수주를 하느냐. 전 세계에서 8.6세대 OLED 증착기를 8.6세대 OLED 라인을 깐 기업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랑 바로 BOE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캐논 도키에서 한 라인당 1조 원을 주고 깔았습니다. 1조 원을 주고 깔았고 한 라인당 1조 원. 근데 선익 시스템은 중국 BOE에서 한 라인당 한 4천억 언더로 제가 이제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좀 싸게 수주를 한 편도 있긴 하죠. 근데 지금 삼성은 왜 삼성도 선익 시스템 거를 고려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BOE 모두 어디 향이냐 하면 이제 애플 향 대응이거든요. 근데 애플 쪽에서 우리 쪽에 그 OLED를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려면 무조건 캐논 도키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삼성은 이제 캐논 도키 거를 선택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BOE 같은 경우는 선익 시스템도 애플의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선익 시스템의 어떤 좀 약간의 좀 저가의 OLED 8.6세대 장비를 이제 도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1차, 2차로 나눠져 있거든요. 1차는 선익 시스템에 이제 수주를 했고 이제 올해 2차를 수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을 해서 매출까지 발생하는 리드 타임이 길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안에 이거를 수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올해 실적에 이게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수주만 한다라고 하면 어떤 뭐 실적 같은 경우는 담보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차 OLED 증착기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차도 선익 시스템이 시장에서는 수주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오늘 상한가를 이제 안착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파란색 선의 기관, 그리고 빨간색 선의 외국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외국인은 최근에 한 1월 말서부터 좀 약간 매도 쪽으로, 이제 차익 실현 쪽으로 가닥을 좀 잡은 것 같고, 1월 중순, 초순서부터 기관 파란색 선의 수급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차트상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일단은 작년 11월 말과 그다음에 올해 1월 초순쯤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쌍바닥을 좀 만들면서 바닥을 탄탄하게 다지고, 최근에는 한 일주일 정도 옆으로 기는 횡보세 후에 오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 자, 정리를 해보면 오늘 상한가를 그렇게 깔끔하게 들어가진 않아서 내일 좀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선익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떤 단발성 재료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 기반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염두에 두고 올해 BO의 2차 8.6세대 증착기를 수주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최대 실적 기록 소식에 오늘 주가 흐름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실적 흐름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향후 수주 소식까지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주들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좋은 종목들 잘 짚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종목 함께 공부해 볼까요? 자, 오늘 진성 TAC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좀 담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으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메모리 쪽, 이제 범용 디램 쪽도 굉장히 뭐 실적이 잘 나온다. 뭐 가격은 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진성 TAC의 실적은 어디에 기반을 두냐 하면 바로 미국 캐터필러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캐터필러사의 실적이 올라가면 진성 TAC의 실적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데,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면 우리가 보통 뭐 중장비들 보면 이렇게 밑에 탱크 바퀴 무한궤도가 달려 있잖아요. 그 안에 동그란 이제 부품들 바퀴처럼 생긴 걸 만드는 기업인데, 뭐 글로벌 쪽에서는 거의 뭐 탑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트럼프,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 뭐 당선이 되면 행정부가 바뀌면은 2년 차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인프라 투자를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공약과 관련돼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미국 쪽에서 중장비 굉장히 좀 성장성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글로벌 1위 캐터필러사의 어떤 하부 주행 부품을 공급하는데 어느 정도 부품을 하냐면, 이 진성 TAC의 전체 매출의 한 50%에서 60%가 전 세계 1위사에 이제 납품을 하는 부분인데, 2위도 이제 진성 TAC가 하고 3위도 이제 진성 TAC가 하죠.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인프라 코어 쪽을 담당을 했었었는데, 제가 왜 그 진성 TAC를 볼 때 캐터필러를 계속 중요하게 강조를 하냐면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는 화면은 이제 진성 TAC가 아니라 미국 캐터필러의 주가 흐름인데요. 얼핏 보면은 마이크론 주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뭐 마이크론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지난 4월달에 저점 잡고 거의 뭐 2배, 3배 정도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인데, 최근에 다른 이제 IT 관련주도 조정 받음에도 불구하고 캐터필러는 거의 뭐 쉼 없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 사실 과거에는 이 진성 TAC가 이 미국 캐터필러사의 주가 흐름을 굉장히 추종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 캐터필러사의 차트에 진성 TAC의 위치를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보면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올라가는 구간들은 실질적으로 진성 TAC의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포착 종목인 진성 TAC 주가 흐름 보면 어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오늘 조정인데, 오늘 조정은 사실 조정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30분봉 차트로 잠깐 어제 걸 보면, 어제 장 막판에 진성 TAC가 급등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어제 장 막판에
이제 소셜 같은 데서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후장에서 이제 단순 급등이 나오고 오늘 좀 분위기가 식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올린 거를 다시 되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어제 오후에 좀 약간의 좀 그 기사로 올라갔다가 오늘 이제 분위기가 풀리면서 제자리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결론을 좀 내리면 사실 진성 TEC가 어제 급등만 안 났다라고 하면 사실 오늘 좀 괜찮은 흐름이 좀 나왔었을 텐데 실망 매물이 좀 나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1월 달 하순서부터 외국인 기관 수가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인 월봉 흐름을 길게 봤을 때는 사실 실적이나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정고점을 이제 못 넘을 필요성은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막히는 자리가 지금 가격대인 15,000원대인데 캐터필러 주가가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그 이제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실적이 낙수 효과로 진성 TEC로 내려왔을 때 정고점 돌파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 이렇게 한번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은 오늘 이제 조정받고 있으니까요.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지금 15,000원인데 한 30% 정도 위쪽 잡아서 한 2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약간 타이트하게 14,000원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 TEC 살펴봤습니다. 미국 캐터필러의 주가와 함께 연동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분석 도와주셨고요. 우크라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까요. 잘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2만 원까지 제시됐습니다. 오늘은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 속에서 한미 협상의 초점이 원자력 협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관세 문제를 넘어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국회 절차로 지연되고 있다며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후 미국은 관보 준비 등 행정 절차를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직접 지목한 투자 분야가 원전이다.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지난해 12월 한국이 약속한 투자금을 원자력 분야에 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전력 공급과 전략 산업 재건을 위해 원전 확대가 필요하지만 신규 건설과 운영 경험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설계 건설 운영 전 주기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단일 프로젝트 단위로 투자 이행을 설명하기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원전 협력을 대미 투자 이행의 현실적 출발점으로 검토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원전 협력이 가시화될 경우 관세 압박 국면도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 코스피 5천 그 이상을 바라보고 코스닥 3천 시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로 홈런 쏘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업종과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은 또 월요일, 화요일 워낙 변동이 심했는데 네. 오늘은 또 코스피가 올라오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쉬는데도 지수가 올라오는 걸 보면 시장이 정말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두 종목 다 전자닉스라고 하는 종목들이 거의 10% 정도씩 네, 오르지 엄청났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IT 투톱 그리고 현대차 그룹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한번 싹 끌고 간 다음에 여기가 쉬는 구간이 나와야지 다른 섹터로 수급이 흘러 들어간다.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시장 이제 쉰다 이게 아니라 순환매가 돌고 나서 더 움직일 거냐 쉴 거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바로 앞서도 뭐 영상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뭐 원전 관련된 거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태양광 쪽으로 해서 뭐 중국이랑 또 이제 미팅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원전주 그리고 우리 뭐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뭐 사실 작년부터도 아니죠. 그 전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실적이 좋아진다. 그리고 미국에서 원하는 핵심 사업이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적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이바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주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거. 거기에 이런 성장주 쪽에 투자하고 있는 이제 창투사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을 그냥 두루두루 여러분들이 살피면은 올해 트렌드는 이미 다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코스닥을 좀 이제 밀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도 집행하고 뭐 연기금도 끌어오고 여러 가지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에 맞춰서 실적주를 나는 좋아한다. 나는 성장주를 좋아한다. 그러면 어떤 섹터가 실적이 좋고 어떤 섹터가 성장성이 좋은지는 이미 다 싹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 핵심 섹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어제도 기본에 충실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본에 충실하는 이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이 섹터들이 순환매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기본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전 태양광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응용 섹터 이제 슬슬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재미있게 한번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오늘도 코스피가 또 최고점을 찍고 네. 5,371포인트 선까지 올라왔다가 삼성전자도 쉬고 있다가 이제 막 빨간불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네. 계속 지금 우상향하려는 그런 심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말로 없는 쏘아 올릴 수 있을 4번 타자 업종을 골라봐야 될 텐데 아까 기본기도 중요하고 이제는 응용 쪽으로도 네. 생각을 하신다. 오늘은 어떤 4번 타자 업종일까요? 네,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일론 머스크 얘기도 나오고 뭐 네네. 원전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친환경주 쪽으로 한번 살펴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환경주요. 네네. 되게 소외되어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거기다 또 지금 그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원전이 더 유명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원전이 유망한 건 그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아, 제가 시즌 1부터 교육해드린 게 원전 유망하고요. 미국은 태양광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미국 중심이면은 기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미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글로벌 그쵸? 시장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고 친환경이라고 하면은 사실 주도하는 뭐 국가가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 기후협약 같은 경우도 파리 기후협약 아니겠습니까? 유럽에서 시작되는 이런 뭐 저탄소, 탄소 절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탄소 제로까지 가는 이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얘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주가가 잘 안 움직여서 지금 잊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올해부터 해서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뭐 기업들 다 ESG 말은 많았고 좀씩 개선합니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개선이 안 되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유럽이랑은 뭐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기업들도 생길 수 있는 원년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필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봐야 우리가 유럽 시장을 또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친환경주를 올해 서서히 지금 뭐 급하게 내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많이 담을 필요는 없지만 수익이 낮다라고 하면은 이제 큰 비중은 아니어도 수익 난 금액에서 일부를 조금씩 모아가는 과정 정도로 가시면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도 AI랑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ESG 2.0 시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한 15년 전부터 뭐 계속 뭐 이슈가 됐던 스마트 그리드 이제는 이제 현실이 되고 있죠. 그리고 AI가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 전력망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원전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각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차 전지도 이제 ESS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ESS
급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드테크라고 요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AI랑 이제 에너지도 함께 움직이는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파생된 이제 전력기기나 이런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자, 순환경제 제도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신년사 각 기업들 정리해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올해는 기존엔 제품을 판매만 했는데 이제는 구독제로 간다라는 얘기를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소유하는 것에서 이제 구독제로 갑니다. 그래서 물건을 소유하다가 이제는 구독제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렌탈을 하니까 구독을 하니까 실적이 안정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는 결국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폐기물이나 뭐 수거, 재활용 이런 부분도 기업에서 다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델 자체가 지금 완벽하게 전환되는 시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LG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구독형 서비스가 가전제품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구독하면 뭐 정수기 같은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구독제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계속 제가 이 말로 없는 시간에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플라스틱 규제 굉장히 강화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라고 하면 유럽이랑 이제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이런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재활용 시장, 리사이클 시장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함께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후 적응 테크와 탄소 국경 장벽이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소 국경 조정제도 본격화, 그냥 탄소세 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작년 뭐 LA 산불이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큰 기후에 대한 이제 재난 같은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기상 예측도 이제 AI 플랫폼으로 한다라고요.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제 피해 보는 것들을 최소화하겠다, 축소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아예 없게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적응 테크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좀 이제 각광받을 수 있는 분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이제 그동안 말로만 했던 탄소 제로를 향한 그동안은 시범 서비스였다라고 하면은 이 올해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4번 타자 업종으로는 친환경 관련 종목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전에만 많이 집중되어 있고 원전주만 수익을 잘 준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이제 친환경주도 움직일 타이밍이 왔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안타 종목부터 하나씩 종목 체크를 해볼게요. 친환경주 중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안타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종목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안타 종목으로 LG화학이 제일 든든하지 않나 LG화학이요? 생각이 듭니다. 오. LG화학 하면은 이제 뭐 기초화학 쪽이라서 오히려 반대 아닙니까라고 생각하실 그러게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체질이 완벽하게 개선됐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에 있던 현대차 그룹이 지금은 뭐 현대 로보틱스처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체질 개선이 된 것처럼 LG화학 같은 경우도 기초화학 부분을 굉장히 크게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을 이제 2차 전지 기업으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IRA 수혜를 받으면서 양극재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고 2차 전지주는 가장 뭐 기본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원전 그리고 뭐 태양광 이쪽은 미국이 좋아하는 이런 친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잠깐 캐즘이라서 좀 어려울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믿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는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를 의심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미 유럽에선 서서히 해소가 되어 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한 것까지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석유화학 부분을 과감하게 크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부가 가치로 제가 조금 전에도 탈플라스틱 계속 말씀드렸죠. 그 탈플라스틱을 가장 잘하는 기업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LG화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활용 플라스틱도 우리도 여러분들 가전제품도 이제 프리미엄 라인이 있고 저가형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이 재활용 플라스틱도 프리미엄 라인인데 그 프리미엄 라인의 이 핵심이 되는 게 바로 LG화학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뭐 명품도 그렇고 없어서 못 사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격이 불티나게 올라가고 있고 중국이 따라오기 힘든 기술력이다라는 측면, 뭐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소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일론 머스크가 백날 중국 가봐야 조금 더 프리미엄을 보겠다라고 하면 한국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의 태양광 뭐 대표적인 기업들 뭐 하나솔루션이나 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를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가긴 하겠지만
하지만 LG화학과도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LG랑은 또 이제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해서 그동안 여러분들 무슨 생명과학이 LG화학인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LG 생명과학을 흡수합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지금 잠잠하게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올라올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LG와 기업이 체절 개선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LG화학을 안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뭐 석유화학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체질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친환경, 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사업 분야를 집중해서 저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친환경 관련주 중에 빠른 종목 좀 볼까요? 2루타 종목으로 빨리 2루까지 갈 수 있을 종목 뭘까요? 네, 친환경 관련주들은 참 빠릅니다. 오를 때도 빠르고 내릴 때도 빨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충분히 신 기업들이 이제 바닥 짚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트럼프 때문에 좀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기술력은 좋은데 뭐 사이즈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아직 어려웠던 기업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중에 빠른 기업 그린케미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케미칼이요? 네,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들어보신 분도 있고 나는 생소한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딱 1년 전까지만 돌아가도 LA 산불 얘기 나올 때 그린케미칼이 뭐 상한가 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린케미칼을 미리미리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신흥 구간에서 눌림목에서 소개해드리고 하면서 말로 없는 종목 시즌 1에서도 이제 상위권에 한 번씩 들어가고 했었는데 탄소보집 CCUS 기술 쪽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진 몇몇 기업 중 하나예요. 그런데 기업이 좀 사이즈가 작고 기존에 있던 기초 석유화학 쪽 이 부분이 안 좋다 보니까 현재 주가는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기술력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나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있다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자금이 묶일 수가 있으니까 네. 첫 번째 양봉, 거래대금 실는 양봉이 나오면은 그럼 바닥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가도 바닥일 겁니다. 이 종목들은. 그래서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제 CCU 메가 프로젝트 이쪽을 이제 진행하는데 당연히 참여한 기업이에요. 탄소 포집 중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9천억 규모의 실증 사업에 이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탄소 국경세 뭐 이 부분도 시행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탄소 얘기 나올 때마다 탄소 기술력 가진 기업들은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프리미엄 라인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보시면서 그동안 업황이 부진했었다면은 올해부터 체질이 개선되고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루타 종목, 빠른 종목으로는 그린케미칼,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뭐 미국에서도 탄소 포집 이야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탄소 포집 이런 거 개발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엮여서 한번 또 주가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호타준족 종목 볼까요? 빠르게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을 친환경 관련주 3루타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친환경 분야가 여러 가지니까 이번에 또 뭐가 나올까 생각할 수 그러게요. 있는데 탄소 포집 나왔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성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너무 먼 미래가 아닌가라고 했던 이런 기업인데 이제는 이제 현실로 다가온 수소 경제의 수소. 핵심이 될 수 있는 두산 퓨얼셀 아닌가 두산 싶습니다. 퓨얼셀이요? 수소 얘기하면은 두산 퓨어셀 안 나올 수가 그쵸, 없습니다. 그쵸, 예. 수소경제 그냥 1위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과거에 뭐 우리나라 뭐 넥소부터 시작해서 수소 자동차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이런 부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가 에이 아직 아닌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이제 아예 인식 자체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고 세금도 바뀌고 막 여러 가지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시장에 영원한 테마가 딱 2개가 있다라고 뭐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M&A 테마, 두 번째가 실적 턴어라운드 테마입니다. 그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입니다. 생산량 확대를 하면 고정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수요가 나와서 탈피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수요가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뭐 증권사 컨센서스 보면 한 440억 정도로 이제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흑자 전환됐어요. 우리 적자 아니에요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의 R&D 투자 비용은 이제 서서히 이제 보상받을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청정 수소 발전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의무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칩스법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얘기 나오는데 수소 칩스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는 이제 수소 발전은 이제 3기가 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수주 경쟁에서는 뭐 압도적이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두산그룹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예 이제 청정 에너지 쪽으로 재편을 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차세대 쪽 같은 경우도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주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이미 수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양산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뭐 반도체의 수율처럼 이 양산할 때 얼만큼 이제 생산성이 있느냐도 중요한데 이미 완벽하게 갖춰졌다라고 합니다. 차세대 모델도 선박 연료전지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이제 상용차 뭐 기업도 인수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은 기업인 것 같아요. 이미 수년간 한 10년 동안 준비가 돼 있는 기업 두산퓨얼스 제가 볼 땐 지금부터 해서 호타준적으로 좀 멀리 높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루타 호타준적으로는 수소 관련돼서 두산 퓨얼셀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길게 좀 끌고 가면서 눈높이도 조금 높게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알려드렸던 말없는 종목들 랭킹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14개 탑 14위까지를 보여드리고 있죠. 네, 14위까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순위 변동이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바봇 중심으로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주반도체가 지난주에 봤을 때는 10위권 안에 잠깐 들어왔다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 또 갑자기 7위까지 올라왔네요. 네, 벌써 125.61%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반도체주 중에서 또 자존심을 또 지키고 있고 네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125.61%에 정말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밀린 예. 에코프로가 2차 전지에 또 이제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전력기기나 이런 부분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순위 변동 너무 재밌어요. 요즘에 계속 스펙타클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밑에서 대기하는 종목도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 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 슬슬 나옵니다. 전진건설 뭐부터 로봇부터 한번 빠르게 보도록 전진건설 로봇, 할게요. 네. 어제 상한가 들어와서 여러분 기분 좋으셨죠? 재건 쪽 올해는 진짜로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전쟁 끝내겠다라고 하는데 1년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끝났어요.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푸틴도 대화를 원하면 안전 보장해 줄 테니까 크렘린궁으로 오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뭐 관련주들이 뭐 상한가 대거 뭐 진입하고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살짝 쉰다? 조금 덜 쉬는 것 같아요. 아예 6만 원까지 내려와 주면 여러분들이 재매수를 하거나 없는 분들도 한번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조금 아쉽긴 한데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 6만 원 부근 오면은 없는 분들도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2차 목표가까지 편안하게 돌파해서 아예 넘어갈 겁니다. 다음 종목도 뭐 보시면은 우리 제주반도체가 지금 재밌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강의 드린 날 기억하시죠? 정확하게 이날입니다. 32,000원 돌파 시도를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넘어갔죠. 이 추세에 하락 밴드를 넘어가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해서 멋지게 움직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제주반도체 저는 아직도 안 끝났다. 올라온 다음에 추가 상승 충분히 남아있다. 4만 원 넘어간 다음에 봅시다 했는데 더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정말 박빙의 차이로 밀려있는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 네. 신규 매수하기는 어려워요. 이 종목이 지금 뭐 16만 원 아래로 내려 한 15만 원 이하 뭐 이렇게 주면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 신규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보유자의 영역인데 이것도 더 갈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앞자리 한 2번 이상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뉴로메카를 설명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9만 원 아래는 좋은 구간이고요. 이 기업이 위험 종목으로 선정돼서 최소 10거래일 동안 위험 종목이 됩니다. 그럼 빨리 풀리면 금요일이고 그 뭐 위험 종목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하루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정도부터는 움직일 수 있는데 그전에는 올라와도 다시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리는 굉장히 좋으니까 대체 언제 올라요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정도부터 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까지 함께 리뷰를 해드렸고요. 그럼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바로 좀 체크해 볼까요?
친환경 쪽에 뭘까요? 네,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은 풍력주 중에서 골랐습니다.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 네,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풍력을 포기할 수가 풍력이 왔네요. 없습니다. 네. 풍력이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짧게 설명드리면 유럽에다가 본인이 골프장 지었는데 옆에 풍력단지 생겨가지고 소송하고 했던 기억이 우리 내리속에 아직도 있고 트럼프는 그것 때문에 맞네요. 풍력을 아직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풍력 시대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풍력 발전 부품들이 이제 쇼티지가 슬슬 나기 시작하는데 베어링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상품이고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몸값 상승이 이미 예약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이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좋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쪽으로 원래 90% 쪽이 날아갔었는데 이제 베타6나 에너콘 같은 매출처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정성이 늘어나겠죠. 굉장히 풍부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베트남 생산 기지는 우리나라보다 당연히 저렴하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6,250원 전후간에 있는데 6,250원 아래서만 보세요. 위에서는 굳이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거래대금 붙여주고 있는데 좋아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조금씩이라도 들어올 때 기존의 매집 구간 있고 눌리고 나서 거래대금 들어오면 그 구간에서 보시는 겁니다. 앞으로 친환경주는 이렇게 보셔야 돼. 그냥 보는 거 아니다. 거래대금 들어오고 보는 거다. 1차 목표치는 7,500원, 2차 목표치는 10,000원 설정해드리고 10,000원 그냥 넘어갈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CSB는 중장기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뭐 수소, 풍력, 탄소 포집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말로 없는 종목은 CS 베어링 오늘 시장에서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이재선 파트너님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되니까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날씨는 화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이 나오고 또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자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보였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도 어제 강하게 튀어올랐던 만큼 오늘은 조정장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었죠. 하지만 오늘 오히려 코스피 지수, 미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뜨거운 시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JP모건에서는 코스피의 목표치를 5,000에서 6,000으로 올려잡았고요. 또 강세장일 경우에는 7,500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오늘의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반도체주 다소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반도체 투톱의 상승률이 워낙 높기도 했고 또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가 조정을 받다 보니 우리 국내 증시도 일부 동조화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HBM4 공급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2월 중으로 최종 품질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테스트 결과와 무관하게 이 공급부터 해달라고 요구한 점이 알려지면서 오늘 삼성전자 장이 진행될수록 낙폭을 점점 줄여가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은 자동차주가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반도체 투톱이 강하게 튀어올랐는데 현대차 같은 기업, 현대차, 기아도 물론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이 반도체주에 비해서는 그 상승 탄력이 더뎠습니다. 오늘은 순환매가 자동차주에 돌면서 오늘 자동차주 맑은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연초부터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온 점도 오늘의 상승 촉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원전주가 프리마켓에서부터 일제히 줄 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찾아간 자리에서 미국이 대한민국 측에 미국 땅에 원전을 짓는 이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런 언급을 소화하면서 오늘 원전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전력설비 진영도 계속해서 맑음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전력기기 빅3가 유례 없는 호황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3사의 합산 수주 잔고가 최근 27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 속에 오늘 전력설비 진영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된 모습이고요. 스페이스X 진영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강세 이어갑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IPO 전에 이 XAI 합병을 공식화하면서 오늘도 이 관련주가 오늘 뜨거운 시세를 내고 있고요. 은행주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금융지주의 실적 발표가 대거 포진돼 있죠. 그 가운데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오늘 은행주도 오늘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 오늘 흥국증권에서 목표가 23만 원 리포트 나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는 게 그 분석이었고요. 이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오늘 국내 증권사 여러 곳에서 목표가를 일제히 줄 상향했는데요. ESS와 회로박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게 공통적인 코멘트였습니다. 오늘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가의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는 이번 실적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며 목표가도 상향했지만요. 하지만 오늘 KB증권에서는 장기 성장 동력이 불분명하다며 투자 의견 중립 제시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 장 안에 있는 특징주들 살펴보실 텐데요. 두 기업 모두 ESS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나큐셀과 1조 원대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서진시스템은 이 서진시스템의 미국 자회사가 국내 대형 배터리사와 1조 9천억 원대 ESS 공급 계약을 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APR 실적 살펴보실 텐데요. APR 오늘 매출 1조 5천억 원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이내 주가는 하락 전환하며 주가는 비를 맞고 있고 마지막으로 유니슨 육상풍력 PPA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오늘 강한 햇살 받고 있습니다. 이상 2월 4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전 업종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좀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 장관의 이 둘이 만나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1시간 동안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 쟁점이 원전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강한 시세를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어떻게 본다면 원전 관련돼가지고 원전뿐만 아니라 뭐 핵 추진 잠수함, 뭐 조선 대미 투자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 전에 이슈를 조금 더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전에 이슈가 뭐였냐라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한국의 관세나 이런 부분이 15%에서 25%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다음 시간이 이제 이 시간입니다. 외교장관끼리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투자를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긴밀하게 딱 집어서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꼭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조선이 어떻게 미국이 급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원전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 미국이 언제쯤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왔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단순한 외교 장관끼리의 회담이 아니라 이걸 토대로 이제는 한미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의 토대가 될 가능성 추후에는 이제 협력의 로드맵이 실질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그만큼의 이슈나 이런 부분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원전이라던가 핵잠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이야기들 중에 좀 가장 주목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원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기존에도 다 원전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라고 네. 한다면 AI 시대로 가면 갈수록 전기의 소모량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원전의 가치는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대형 원전 10기를 2030년까지 착공을 계획을 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시간이 계속적으로 점점 가는 부분이 있고 미국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전력의 소모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부족한 게 나오니까 원전을 이제는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 하면 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게 전력 노후망 관련된 사이클이나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뿐만 아니라 전력의 노후망 사이클 이런 부분과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전에게서 원전이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핵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파급력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전기를 생산하면서 이제는 미래와 사회의 로봇과 전기차 그리고 어떻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까지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적 매력적 가치는 더욱더 높다. 핵잠 같은 경우는 약간의 특수성과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겠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나왔었던 어떤 협상 관련해가지고는 원전에 조금 더 키포인트를 보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핵잠 부분이 오늘 뭐 정확하게 핵잠 관련주다라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기업은 없습니다만 조선이라던가 기계, 철강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걸까요? 핵잠 하나 건설하는데 건조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네. 핵잠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미국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게 조선 관련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조선소는 노화됐다 이런 부분이 많았던 부분을 한국의 기술력과 이런 부분을 토대로 어느 정도 개선을 해달라라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조선이 어느 정도 탄력성을 받아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과 그리고 조선 기자재뿐만 아니라 철강까지도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철강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멈춰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핵잠이나 이런 특수선 건조를 할 때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강판의 성능과 이런 부분도 중요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스톱 마진으로 이렇게 한 번에 다 같이 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철강 관련 기업들도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왜 이렇게 군함, 핵잠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받냐라고 본다면 약간 특수성 개념입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규정품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특수가공이나 정밀품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교 단가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상선보다 군함 쪽으로 갈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방 관련해가지고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도 상선보다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이 더욱더 높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아니면 글로벌 국가에서 군함 수주나 아니면 잠수함 수주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탄력성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조선은 어떻게 보면 실적 기반에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작년 대비 이번 연도에 수주가 30% 더욱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군함에 대한 보너스나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준다라고 본다면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한 단계 더 길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선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쪽에서 키포인트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일반 상선보다 특수선이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기대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수주 부분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반도체 삼성과 하이닉스가 조금은 엇갈린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좀 수급이 빠지는 게 2차 전지나 완성차 그리고 원전 뭐 여러 가지로 좀 나눠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오늘 뭐 총괄적으로 봤을 때 시장 자체에서 강한 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섹터라고 봐야 될까요? 에너지 인프라 쪽에 좀 힘을 좀 강하게 받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이 조금 이동한다라고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수급의 이동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메인 섹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AI 반도체가 잘 나가야
그 나머지 전력 인프라나 에너지 인프라가 동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왜냐 반도체 수요나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라고 본다면 데이터 센터를 계속적으로 건립이나 이런 부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에너지를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올라야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욱더 높은 부분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전일장에서 워낙 강력한 시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약간의 쉬어가는 모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수는 반도체 투톱이 약간 조정 구간에 있어도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수급들이 2차 전지 그리고 원전,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확산이 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는 다 AI란 키워드랑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도 어떻게 본다면 AI 다음에 피지컬 AI, 로봇의 시대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주랑도 엮여주면서 2차 전지의 수급이 더욱더 탄탄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원전과 태양광 관련주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들은 다 원전과의 AI와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메인 섹터는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 오늘 돌파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 지금도 웃도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특히 국내 기업들에 대한 뷰가 지금 완전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를 추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좀 동의를 하세요? 정말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한 박자 늦게 시작됐다고 생각이 네.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작년부터 시작된 엔비디아의 열풍과 상승 속에서 우리나라는 약간 뒤처져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학습의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GPU의 가치나 이런 부분을 더욱더 각광을 받던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메모리 그리고 낸드 플래시까지도 각광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점유율 1, 2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가치가 우리나라 쪽 반도체 쪽으로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일장 미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세가 들어와도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세가 그렇게 크게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글로벌 반도체 패권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디램과 랜드 플래시 시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보다는 한국 시장에 있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더욱더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가 다시금 막판에 힘내주면서 현재 5,372포인트까지 장중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지수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자면요. 대형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대형 원전을 맡길 수 있는 EPC 업체를 찾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종목으로 봤을 때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일까요? EPC라고 본다면 원자로 설계, 네. 어떻게 보면 기자재 조달, 네. 건설, 시공, 시운전까지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EPC가 되던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원자로 주기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생산을 했던 기업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EPC 기업이 하던 아니면 국내에서 한국전력이나 아니면 한국수자원이나 현대건설이나 이런 기업들이 EPC가 담당을 하면서 맡던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는 수혜가 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원전하면 다들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장 초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인 강한 모세가 나와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는 정말 10만 원을 돌파를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저앉는 모세가 나왔었는데 이번 상승세로 어떻게 보면 10만 원을 돌파를 해준다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전 관련주들에서 약간의 코멘트를 더 해본다고 보면 최근에서는 약간 중소형주들의 강세장이 연출이 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기술이나 우진이나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급이 어느 정도 대형주 위주로 장세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나 이런 쪽 약간의 캐파가 조금 더 큰 종목들로 수급이 될 가능성. 왜냐? 기존의 중소형주들이 올랐을 때는 국내 정책발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글로벌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과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다른 대형주 위주로 장세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수익률적으로 다른 중소형주보다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파시는 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5%가량의 상승률 나타나고 있고요. 그 원전 기업들이 이미 좀 오늘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다 보니까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볼 섹터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엔 어디라고 보세요? 네, 정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네. 얘기했었는데 전력기기 쪽이 제일 매력적이지 않나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 전력기기가 매력적이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다들 흔히 뭐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원전이냐 뭐 이런 걸로 다들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변압기 관련해가지고 발전소가 설립이 되면은 그 옆에 이제는 변압기가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AI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도 그 옆에 변압기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큰 전력이나 이런 부분이 멀리서 이동을 하면서 그 전력을 변압기를 토대로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AI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변압기가 하나만 설치됐던 게 이젠 2배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에 만약에 전력 손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정전이 될 경우에 극심한 소모가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페어용으로 하나를 더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도 나왔고 효성중공업도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일진전기도 이제 신고가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관련해가지고는 시장에서 뭐 원전이냐 태양광이냐 이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뒤에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매력적이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약간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뉴스나 이런 부분이 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워낙 실적에 바탕돼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돼 가지고는 약간 단기보다는 중장기 성향이 강한 분들은 전력기기가 낫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력기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한 3, 4 종목 말씀해 네. 주셨거든요. 최선호주 하나만 꼽아주세요. 네. 저는 지금은 뭐 LS 일렉트릭이냐, 뭐 HD 현대중공업이냐, 효성중공업이냐 가격적으로 한 주당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일진전기가 대안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전선에서도 계속적으로 대한전선이나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가 나왔습니다.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변압기뿐만 아니라 전선까지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의 수위를 다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7만 원까지도 오늘 장에서 돌파를 해줬다가 약간의 저항을 맞으면서 6만 9천 원대에 있는데 이제 7만 원에 안착을 한다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원전과 함께 좀 볼만한 섹터로는 전력기기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고 일진전기 7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결국에는 오늘도 이야기를 다뤄보니까요. 원전을 주목하는 것도 전력기기를 주목하는 것도 AI 생태계에 대한 확장 기대감 덕분인 것 같습니다. AI와 관련된 기업들 충분히 팔로우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정호 대표와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엔비디아가 주도해온 인공지능용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립부탄 인텔 최고 경영자는 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최근 GPU 설계 총괄 책임자를 영입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퀄컴에서 인텔로 합류한 GPU 전문가 에릭 데머스를 지목하고 있다. 인텔의 GPU 개발은 데이터 센터 부문을 총괄하는 케버크 캐치치언 수석 부사장 주도로 진행된다. 탄 CEO는 GPU가 데이터 센터와 밀접하게 연관된
마련돼 있다며 고객사들과 협력해 수요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인텔이 GPU 양산에 성공할 경우 미국 내 AI 칩 생산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엔비디아 등 주요 AI 칩 기업들은 대부분 대만 TSMC의 생산을 의존하고 있다. 탄 CEO는 인텔 파운드리 사업도 순항 중이라며 초미세 공정인 1.4나노 기술에 고객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선 화웨이의 인재 영입을 언급하며 경계심을 드러냈고 오픈소스 AI 분야에서는 미국이 이미 중국에 뒤처졌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했다. 아울러 향후 AI 산업 성장 둔화의 병목 요인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지목했다. 네, 2월 4일 수요일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이고요.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양대 지수는 결국에는 상승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장중에 출렁임이 좀 크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좀 분석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최근 한 2, 3일 정도의 시장을 보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어떤 그 지수가 단기간에 강하게 올라오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반면에 또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은 또 매수를 하겠다라는 또 대기 매수에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제 충돌을 하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역시 외부 변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뭐 미 연준 이제 새로운 의장의 이제 지명이라든가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 본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좀 부정적인 흐름을 가져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지금 유동성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지수의 상승 흐름 그리고 어떤 그 시장 내에서의 순환매 흐름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다음 또 하나 또 오늘의 어떤 그 시장의 흐름 중에 특색을 꼽자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계속해서 좀 시소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들이 중심에서 움직이면서 삼성전자가 하루에 11% 넘는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결국은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오늘은 이제 종목들의 상승세가 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상승 종목 수가 1000개를 넘어가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시장 내에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지수도 지수지만은 종목들의 흐름에 조금 더 이제 주목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외국인 기관과 개인의 수급이 계속 엇갈리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주고받는 매매 형태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상승의 하나의 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오늘 이제 업종 쪽에서 특색을 꼽자라면은 에너지 관련주의 전반적인 상승이에요. 먼저 이제 한 미국과의 관세 협의가 이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미국께서 이제 주장하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원전 관련한 투자를 좀 먼저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어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부각이 되면서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났고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자면은 오늘 장중에 뭐 나온 얘기 중에서 역시 이제 ESS와 관련된 얘기들 이제 뭐 ESS 시장의 확장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ESS 시장에서의 어떤 확장이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기도 했었고 여기에다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태양광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그 중국의 어떤 그 태양광 관련된 수출 보조금이 4월부터 폐지가 된다라는 얘기 이 부분부터 해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들이 많이 올랐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와 xAI와의 어떤 합병을 추진하면서 이제 공식화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결국 이제 우주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의 강세가 오늘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다. 결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에너지 전반, 뭐 태양광이든 뭐 풍력이든 여기에다 이제 원전이든 이런 에너지 전반에 오늘은 강세가 눈에 띄었던, 돋보였던 그런 오늘 장세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가를 봤을 때 지수 흐름으로 봤을 때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종목별로도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기도 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태양광 에너지 쪽이나 원전 쪽이 돋보이는 하루였는데 오늘 반도체 투탑 안에서는 좀 엇갈린 흐름이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주도주에서 좀 에너지나 원전 쪽으로의 좀 주도주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지 앞으로의 업종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내장주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 쪽은 뭐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숨고르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쉴 때도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후속 어떤 그런 섹터들을 발굴을 해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원전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전반이 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또 오늘 부각이 된 것은 자산주들이에요. 네.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산주들의 자산 재평가와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이들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의 연장선상에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볼 때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들이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그 시장에서의 어떤 빠른 순환매 속에서 시장을 지지하는 이런 힘이 굉장히 강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장의 어떤 이러한 상승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업종 안에서 또 이렇게 순환매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의미를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1%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후장에 상승 탄력을 더 넓혀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5,375포인트까지 또 오른 채 마감 기다리고 있네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0.39%, 0.4% 가까운 오름세입니다. 1,148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200도 1.5%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섰고요. 1조 8천억 원의 매수 우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함께 팔자세 그렸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이 이끄는 시장이었고요. 2,200억 원대 순 매수세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물량 덜어내면서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삼성전자가 1% 가까운 오름세에 포착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쉬어갔습니다. 현대차가 치고 올라오면서 2%대 강세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LG엔솔까지 3% 가까운 오름세에 마감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스퀘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시총 5위에서 10위권 종목들 일제히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수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월요일에 충격을 어제는 회복을 해줬고 오늘도 그 추세를 이어가면서 유가증권 시장이 또다시 장중에 최고가를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미증시의 흔들림과 상관없이 굳건하게 우리의 길을 걷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은 엇갈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 강하게 상승했던 만큼 오늘 반도체 기업들 개장 직후에는 한 걸음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더니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1%에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000조를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던 하루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디램뿐만 아니라 랜드까지도 영업이익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그로 인해 삼성전자의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2차 전지 기업들의 힘도 굉장히 좋았고요. 삼성 SDI도 4%가 넘는 상승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하나와 함께 1,000조가량, 지금 1조가량의 ESS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이 좀 쏟아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방산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고요. 원전과 조선주들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회담이 진행이 된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원전과 조선인 만큼 막판까지도 힘을 잃지 않고 강하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5.8%가량이 넘는 시세를 분출하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인터넷 대표주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일제히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지주사들도 최근의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특히나 삼성생명보험 6%가량 상승 마감했고
상승했고 KB금융도 2%, 하나금융도 2%가량의 오름세, 대표적인 지주사 SK도 2%가량 상승하면서 지금 자사주 소각과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들어 올리는 요인이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1에서 2%가량 상승했는데 미국에서의 판매량 증가,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오늘은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려아연도 6%가량 상승했는데요. 금과 은 그리고 비철금속들이 다시금 반등하면서 오늘 희귀금속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금, 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전반적으로 시세가 나왔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은요. 유가증권 시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과 하락을 나오는 종목들이 반반으로 좀 엇갈린 모습이 특징적인데요. 의약품 쪽 보게 되면은 최근에 3,000당 제약의 바이오주 가운데 힘이 굉장히 좋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8%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이 먹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는 요인이고요. 반면에 ADC 제형 기술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HLB까지 하락을 했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은 하락해서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는 보합권이고 D&D 파마텍까지로 4%가량의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기업들은 오늘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3%, BM은 1.6%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원전 역시나 기자재 쪽의 힘이 좀 좋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BHI가 무려 7%가량의 상승을 그리는 데 성공했고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태성이 1.7%가량 상승 마감했습니다. 삼성은 굳건했던 반면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은 조금은 쉬어갔습니다. 리노공업만 상승을 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은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마성 움직임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강하죠. 하림지주가 결국에는 상한가에 마감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분위기 함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지수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쓴 채 마감 짓네요. 5,371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전거래 대비 83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1.5%대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45% 강세로 마감 지었고요. 1,149.43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도 1.39%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출발하면서 조정을 좀 받나 했었는데 장중에 좀 출렁임이 있었지만 오후장의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후장에 마감에 가까워질 즈음에는 5,376포인트까지 장중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했지만요. 이내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고요. 상승 전환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강보합권에 마감 지으면서 1,149포인트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주요했습니다. 1조 7천억 원대 순매수세가 또 강하게 유입됐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조 원대 9천억 원대 물량을 좀 덜어내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의 순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2,300억 원대 순매수가 지수를 좀 방어해줬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위에는 KB금융, 현대로템, 삼성 SDI가 자리했는데요. 이 종목들은 오늘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캐나다 에드먼턴 쪽으로 철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LG전자와 HD 현대일렉트릭까지 모두 빨간불 켠 채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오늘로 2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갔고요.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받아갔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삼성장 제약, 리가켄바이오, LNC바이오, 리브스메드까지 외국인의 주목을 받아갔습니다. 리브스메드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상장한 복강경 수술 전문 기업인데 이러한 실적이 올해는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 속에 급등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LG전자 주가 흐름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최근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 열리는 B2B 글로벌 전시회에 계속해서 참가하는 모습인데 이로 인해 B2B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2030년까지 B2B의 매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발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10만 3,700원 터치하기도 했고요. 전거래일 대비 2.5% 가까이 오르면서 10만 2,8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여전히 반도체 투탑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SK스퀘어까지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SK스퀘어는 하이닉스가 오늘 쉬어가는 와중에서도 놀라운 주가 상승세 또 보여줬습니다. 한국전력과 한화솔루션도 눈에 띄는데 한국전력 등 원전주가 또 오늘 만우가 기대감, 미국과의 원전 협력 기대감 속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한화솔루션도 태양광 사업 ESS의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북미 사업의 성장까지 맞물리면서 주가 상승 흐름 연출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덕산 하이메탈, 유진테크와 같은 반도체 이제 소부장 종목들 또 눈에 띄었고요.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도 나란히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세트랙 아이의 경우에는 우주 모멘텀 받고 있는 가운데 이제 4분기 실적을 공시하기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8%나 급증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에코프로는 여전히 코스닥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시총이 이제 23조 원대 넘어서 24조 원까지 육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로봇 사업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 탑재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 초반에 18만 4,500원으로 또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3.5% 강세 유지해주면서 17만 5,8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수급을 가진 종목들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시장의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정리해보시죠. 네,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천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시가총액 1,000조가 돌파한 기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장 막판까지 힘을 내주면서 오늘 시가총액 1,000조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디램 부분뿐만 아니라 낸드 부분 역시나 공급이 부족할 수 있고 가격 협상 쪽에서 우위를 삼성전자가 점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랑 그리고 인텔과 같은 기업들의 메모리가 부족해서 삼성이 슈퍼 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1,000조 클럽에 진입을 하면서 우리 증시 자체의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레벨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삼성을 강하게 사들였던 수급 자체가 메이저 수급이고요.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건 기관이기 때문에 유가증권 시장 오늘 장중에 5,370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의 상단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열어두고 있는 평가 중에 하나가요.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적인 주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강하다라는 건데요. 기관의 매수세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증시의 레벨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지금 원전 관련된 기업들, 조선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도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장관 회담이 진행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인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 DC에서 현지 시각 3일 1시간가량 비공개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자력과 핵잠, 조선 그리고 대미 투자와 관련된 패키지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원전과 관련돼서 미국 측에서 강하게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원전과 조선 쪽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재평가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오늘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 원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더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AI 생태계 확장 속에서 에너지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태양광 수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종료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그렇다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밀렸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더해졌고요. 이로 인해 오후장까지도 태양광 관련된 기업
기업들의 주가가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ESS 부분도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과 하나큐쉘이 1조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더해지면서 오늘 ESS 2차 전지 기업들도 시세를 내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이슈들 3가지 정리해봤고요. 과연 내일장도 이러한 시세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내일장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시장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요일장도 대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1월 첫 주 중반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내일 목요일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대표님과 계속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포인트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역시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어제 장 끝나고 이제 AMD가 실적을 발표했고 실적이 뭐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시장의 그 눈이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제 시간 외에서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제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있어서 어떤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알파벳이나 아마존 같은 종목들의 실적이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좀 불식시켜줄 수 있을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수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는 고객 예탁금이 110조까지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이러한 유동성의 증가세가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흐름들로 연출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코스닥 쪽에 어떤 ETF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어떤 수급의 집중이 나타나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코스피 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오늘은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코스피 쪽으로 집중이 됐는데 계속 이런 어떤 흐름들이 반복이 되면서 또 이제 엇갈려 가면서 시장에 좀 단계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역시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린 부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은 AI 투자와 관련된 빅테크들의 주가 향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최근에 보면은 2가지로 좀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미국 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AI 쪽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반면에 계속해서 이제 AI에 대한 투자라든가 덧붙여서 이제 독자적인 AI 칩의 그 개발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그 미국의 빅테크들의 있던 방향성이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쪽에는 오히려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은 이제는 슈퍼 을의 위치에 좀 작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이전에 TSMC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러한 흐름들이 미국 테크주들의 주가와 우리나라 반도체의 주가의 어떤 약간의 그 방향성을 다르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AI 관련주들의 좀 향방을 지켜보는 것, 실적과 수급까지 큰 틀에서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내일 시장에는 어떤 종목으로 좀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한 오른 측면은 있지만 오늘은 GNC 에너지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에너지 관련들이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GNC 에너지도 오늘 한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뭐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양호한 조정을 마치고 다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GNC 에너지는 사실 이 비상발전기 시장의 최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내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 시장을 90% 이상 점유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원탑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올해 그 마곡 데이터 센터를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연 60억 가량의 추가적인 안정적인 또 이익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원전이라든가 SMR 같은 이런 쪽에서의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서 비상발전 시스템 자체도 점점 이제 그 수요처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어떤 지금 GNC 에너지가 처한 환경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신규 발전소의 그 건설이라든가 또 노후 설비에 대한 교체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면은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굉장히 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정을 거쳐서 우상향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1차적으로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목표가 4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2,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주들의 흐름이 돋보인 하루였는데 내일도 이러한 흐름 좀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태양광이라던가 원전, 에너지 전반 오늘 흐름 괜찮았고요. 내일도 함께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GNC 에너지의 경우에는 목표가 45,000원까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또 어떤 시장 펼쳐질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대응이 유효할까요? 내일 시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뭔가 시장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등락을 거듭을 하는데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조정을 이용하는 투자 전략, 이미 많은 최근에는 이런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전략을 많이 쓰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오를 때 어떤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저점 매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고, 결국 그러한 전략들이 최근에는 상당히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저는 당분간은 이 변동성의 확대 구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철저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1월 증시를 돌아봤을 때 역대급으로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2월에는 좀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 이런 변동성을 또 잘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참고해 보셔서 내일도 현명한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장의 기세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렇게 전략 세우신 것처럼 내일도 또 저희가 좋은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기세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또 좋은 정보 들고 내일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